안녕하세요. 코인 날라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95K 중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민코인이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민코인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 특히 알트코인의 판이 약간 변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와 앞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1300 자료를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5K 라인에 강한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레이트 롱 포지션은 이 숏 세력들이 모두 다 찍으면서 먹고 가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이 약하기 때문에 일부 하락을 유발시키는 건 쉬운 일이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선물 청산맵을 켜놓고 거의 건들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97K부터 99K 라인에는 숏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5K부터 98K 라인은 최근 한 2주 동안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안에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레인지라고 보면서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민코인 리브라가 코인 시장을 기속적으로 휩쓸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민코인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만들었다. 근데 이 부분이 내부자 트레이딩이나 각종 안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게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고 소식이 코인 시장을 완전히 흔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민코인 부인을 하고 있는데 포스트가 올라왔습니다. 그 포스트가 올라오면서 이게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민코인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이어가면서 4불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뒤에 내부자들이 이 민코인을 통해서 번 돈, 민코인을 던지면서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진 게 1억 1000불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1600억 정도를 내부자들이 만든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렇게 덤핑이 나오면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완전히 나락을 갖고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민코인을 만들었던 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코인 말고 멜라니아 코인 있지 않습니까? 멜라니아 코인부터 해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 왔다라는 정황적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코인,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민코인 이런 것들의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충분히 코인 시장에서 이것도 과한 거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좀 후하게 봐서 그렇게 칠 수 있더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안 그래도 코인 시장에 이 유동성이 부족한데 이걸 해먹었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던진 다음에 다른 코인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바깥으로 유동성이 코인 시장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더들 같은 경우는 다 전환을 한 다음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 그리고 코인 시장 밖으로 빼나가고 있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부정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시장 밖으로 빼나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코인이 폭락을 하면서 아르헨티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트위터에 글을 써놓고 홍보한 적이 없다 발을 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약간 저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중앙은행을 없애겠다 그런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상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홍보해놓고 발을 빼는 거는 한 한자의 전형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본인이 홍보를 했고 올라간 다음에 내려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 아주 좋지 못한 세력들과 결탁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코인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데 막 나가다 보니까 이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솔라나 주피터에 있는 내부자들 또한 이 거래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솔라나 생태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솔라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 보시게 되면 솔라나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로 가고 있냐? 다 이더리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몰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이제는 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솔라나에서 발행된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민코인이 죽어가고 있는 이더리움을 되살렸다라고 하면서 판이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솔라나에 있는 민코인들이 많이 해먹은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이더리움이 뭔가를 보여줘야 될 시기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의 생각이 전환이 되고 있고, 돈들도 보시게 되면 매우 중요한 흐름인데 그런 생각의 전환은 실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솔라나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으로 가고 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고, 이런 판이 조금 바뀌고 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만든 민코인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 시장을 바꾸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더리움이 사람들한테 조롱도 많이 받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댓글에서도 이제 장이 끝났다 안 끝났다 논쟁이 이어지고 충분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동의를 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이렇게 장이 좋지 못할 때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 더 투자의 확률을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는 거고, 보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비트파이넥스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만들 때 중요한 거래소입니다. 이 비트파이넥스에서 이더 사토시를 이더리움 BTC, 그러니까 이더 사토시인데 이걸 모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더 사토시가 반등을 아주 약간 하고 있다라는 정황적 증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누군가는 알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성과가 좋을 거에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아까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민코인이 솔라나에서 이더리움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장이 좋지 못하지만 조금은, 그러니까 되살아날 수 있는, 조금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정답을 한번 내렸습니다. 왜 가지 못하냐? 모두가 사고 있고 미국 대통령의 아들도 사고 있는 이더리움이 왜 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결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헤지펀드들이 마켓 뉴트럴 전략으로 숏 포지션을 잡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매수를 한다. 비트코인이 장기간 횡보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현상이 이더리움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오르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헤지펀드의 데이터 자료를 봤을 때 이더리움의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다. 보시게 되면 3조 원이 넘는 숏 포지션을 구축을 했다라는 게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략을 쓰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찍어 누르고 이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충분히 먹은 다음에는 그게 풀리면서 비트코인도 가격 상승이 올라왔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같은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풀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알트코인이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어제 영상에서도 안내를 드렸는데, 이렇게 알트코인이 시즌이 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비트코인의 랠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조금 좋지 못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MACD 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에 나올 수 있는 아주 미묘한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적인 지표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95K, 96K 라인, 이 라인을 빨리 플립하고 올라가야 쇼텀홀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가격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덤핑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적인 지표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바이셀 프레셔, 이런 것들을 보면
셀 프레셔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구간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술적으로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그다음에 실제로 매수매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위험한 그런 지적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매크로적인 지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다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TGA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뒤를 바라보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당장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안내를 드리고요. 그럼 이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보통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표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부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뷰가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뷰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한 모습이 그대로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락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지나가면서 그 뒤에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두 가지의 뷰가 지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라울팔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적인 흐름 예측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저도 그거에 동의라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라울팔 같은 경우도 시장을 더 넓게 그리고 긴 호흡으로 보자, 그러면서 장이 하락장이다 이야기가 많은데,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하락장이냐,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에서 떨어져서 이 관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시장이 지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뷰고, 그 뷰가 나온 객관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TGA 자금이 풀리고 유동성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또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미국의 ISM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ISM 지수가 반등을 할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늘 가격 상승이 있어 왔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왜 오르지 않는가에 대해서 화도 나고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넓게 봤을 때는 지표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힘들 때 월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채굴업체들도 월가가 전부 다 지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이 지배를 해나가고 있고, 유난히 채굴업체가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명확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월가에서는 지분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FTX에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2월 18일부터 시장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FTX에서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클레임 사이트를 만들었고, 그 부분이 2월 18일, 오늘이죠. 한국 시간으로 2월 18일이 아니고 미국 시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일일 텐데 한국 시간으로는 이렇게 FTX의 자금이 시장으로 다시 흘러 들어오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진 않겠지만 일부 자금은 분명히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 돈이 10조 원이 넘는 상황이다. 유동성이 어딘가에서 공급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